네, 안녕하십니까. 내원장외과 박지영입니다. 그동안 어깨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깨 앞쪽 부분에 어깨가 아플 때는 무슨 병이 있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의 계절이 왔습니다. 야구 드디어 각 여러 팀들이 선두다툼하고 있는데요. 야구 선수들도 어깨를 참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어깨하고 팔꿈치가 야구 선수들에서는 제일 많이 다치는데 그중에서 다치는 것 중에 앞쪽에 다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람님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를 한 10분, 15분 정도 오늘 앞쪽 아픈 걸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프신 거 질문 들어온 건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쪽에 아픈 걸 보면요. 이 상완 이두근이다. 그런 건 안녕하세요. 인상은 미안성님.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는 거는 상완, 위팔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완이라는 건 위쪽에 있는 팔 쪽을 얘기하고 위팔이 있는 데 쪽에서 이두, 두가 머리 두자죠. 그래서 머리가 두 개 있는 근육이다. 이런 뜻으로 상완 이두근인데요. 이두에는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두, 긴두, 안녕하십니까. 페리타스주님. 그리고 단두, 짧은 머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뽀빠이 알통 이렇게 하면서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이와 같이 알통 생기는 거, 이거를 이제 이두박근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이제 이 근육을 키우시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상한 이두근염이라는 거는 이제 이 이두근이 지나가는 위치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쪽에 있는 게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건 이게 관절 속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멀리 길이를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장두, 긴 머리라는 뜻이고, 하나는 관절 밖에서 이렇게 짧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단두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사람 몸에 이렇게 보면 사람 몸의 앞쪽 부분에 이렇게 근육이 쭉 따라서 내려옵니다. 요 팔꿈치 아래까지 내려오는 근육이고요. 이 상완 이두근은 관절 두 개를 통과하는 사람 몸에 몇 개 안 되는 근육이어서 이 근육이 지나갈 때 두 군데서 이게 움직이니까 다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완 이두근은 앞쪽에 이와 같이 생기고요. 힘줄이라 그러죠. 텐던, 건이라고 표현하는데 건에 생기는 염증이 생기는 거고, 대부분은 단두는 이게 관절 밖에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은데, 장두, 이 빨갛게 표현된 이 부분은 이게 염증이 이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팔을 움직였다 폈다 움직였다 폈다 할 때마다 이게 안에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막 움직이는 게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픈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두근 바로 뒤쪽에는 회전근개 바로 이 부분에는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많이 이제 같이 손상이 될 수가 많죠. 네, 오늘 밤 주인공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손상이 되는 발생 원인은요. 이제 이게 여기가 있으니까 아까 회전근개 지난번에도 쭉 얘기를 드렸지만, 자, 고촌날 다람쥐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이렇게 팔을 들어줄 때 팔을 위쪽으로 사용하면 예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요 안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견봉이라는 근육이 상하면서 걸리면서 자꾸 힘줄이 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파지시는 거고. 네, 동원참치님, 길점님 안녕하십니까? 네, 달자님도 안녕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팔을 어깨 위로 사용하거나 머리 쪽으로 팔을 자주 올려서 하는 분, 이와 같이 수영 선수 같은 경우는 뛰어내릴 때도 문제지만 자유형이나 접영 같은 거 하면 손을 막 이렇게 계속 이게 젓고 가야 되니까, 젓고 가면 톤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계속 아프고, 테니스 칠 때 이게 스트로크 같은 거 하고 스매싱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많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많이들 하고, 또 하나 분들은 잘못된 자세로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린 분들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컴퓨터 많이 하고 핸드폰 많이 보실 때 핸드폰 이러고도 앉아서 이렇게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구부려서 어깨를 이렇게 구부려서들 보통들 많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경우에 이와 같이 뼈가 앞으로 처지면서 많이 어깨 상하는데, 그 회전근개가 상할 때 회전근개가 상한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쪽에 있는 이두박근도 같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과 어깨 운동을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 그것도 많이 상하시게 되겠죠.
손상 원인은 이렇습니다. 퇴행성. 나의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두박근이 염증 생겼다고 움직이면서 계속 상하면서 퇴행성 변화를 일으면서 끊어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회전근개 파열된 게 이게 계속 구부리고 있고 긁고 지나가니까 그러면서 생기시는 분도 있고요. 어깨 말림 중요합니다. 베리타스 주님, 좋은 자세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제 외래에 오셨던 분인데, 갑자기 뽀빠이 알통이 생겼어요. 제가 뭐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생겼네요. 그러고선 얘기하시는 거. 이와 같이 뽀빠이 알통이 생기시게 되면 이제 이건 상한 이두근이 위쪽 부분에서 파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파열이 되면 이렇게 근육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말려하면서 밑으로 근육이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근육이 생기는데 그 위쪽으로 가면 여기가 딱딱한 게 만져집니다. 근육이 오래되면서 이제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밑쪽으로 여기서 밑에서 끊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주로 생기시냐면 운동 많이 하신 거, 피트니스 가서 운동 세게 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보면 이 부분에서 끊어지세요. 또 끊어지면 그때는 알통이 여기 생기지 않고요. 요 위쪽에 생깁니다. 위에가 붙어 있으니까 근육이 위로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와 같이 근육이 생기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두박근은 이렇게 이렇게 근육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내려가는 근육이 맨날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로만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잡아주는 이렇게 활차라는 구조가 있어요. 이와 같이 활차라는 구조가 잡아주고 그 안에 이두박근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두박근이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부분을 이 잡아주는 이 위에 활차라는 게 이게 띡 하고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두박근이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팔을 돌리면 이두박근은 앞쪽에 있을 성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팔을 움직이실 때 이 앞쪽에서 떨꺽 소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제 이런 거 있으면 그거는 이두박근이 끊어진 건 아닌데 이두박근 있는 데가 탈구가 되는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차에 기형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외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주로 이두박근의 원인이 생기시는데요. 파열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아프신가? 이제 그게 주요하신데 팔을 들려고 할 때 팔을 위로 들 때 어떻게 되세요? 이두박근이 여기를 이렇게 찍 하고 따라가면서 이게 움직여 주거든요.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팔을 피면 쭉 앞으로 나가니까 그럴 때 앞쪽에서 팔을 이렇게 들고 머리를 이렇게 드시려고 할 때 어깨에서 통증들이 많이 생기시고요. 그럴 때 어찌 통증이 이제 파열이 되셨으니까 파열된 부분이 아까 이게 동그랗게 된 데를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니까 그 부분적으로 찢어진 게 거기를 그 고랑 속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게 걸리겠죠. 걸리면서 아픈 게 그냥 통증이 그냥 으악 하고 아플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처럼은 이두박근이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팔 밑에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때문에 손이 저리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밀거나 당기는 행동을 이렇게 하실 때 이 이두박근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두박근 쓰시는 운동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운동을 할 때 아령 같은 거를 들고 아령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하면서 이두박근을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동작을 할 때 이두박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움직이니까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데가 아파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파열이 생기시는 분들을 보면 이 파열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순간 이러세요. 내가 뭐 물건을 무거운 것도 아닌데 한 10kg, 5kg 되는 거 뭐 이렇게 돌 같은 거 조그만한 거 수석하시는 분이 갑자기 내가 요거 강가에 놀러 갔다 돌 하나 가져오려고 이렇게 살짝 들다 보니까 어깨에서 뚝 하고 소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아파 죽겠어요. 그러고서 오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오거나 그럴 때는 소리가 나겠죠. 이게 더덜더덜하던 이두박근이 어느 순간 탁 하고 끊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 힘줄이 있는 부분이 이제 피가 나겠죠. 피가 나면 요 앞쪽 부분에 피가 이렇게 맺히세요. 피부 밑으로. 이게 보통은 검붉은 죽은 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맺히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두박근이 파열되신 분이구나. 그 위쪽에 있는 삼각근도 있는데요. 삼각근은 여간에서 뭐 특별히 부딪히거나 다칠 게 아니면 다칠 일은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이두박근 되는 게 다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님.
아유, 멋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통증이 서서히 좋아지면 이제 그 근육이 위에서부터 끊어진 게 점점 말려 들어가면서 아까 보이는 것처럼 이 밑에 부분에 근육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이는 걸 아까 보이는 뽀빠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뽀빠이 보이고 있죠? 뽀빠이 알통같이 보인다 그래서 뽀빠이는 시금치 먹고 생기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위에가 끊어지면서 이와 같이 알통이 생기죠. 알통이 생기면서 무지무지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를 뽀빠이 변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거는 공식적인 의학에서 사용하는 명성입니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네, 추러스님 안녕하세요. 넥타이 색깔과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자, 하시고, 의학용어가 어렵죠. 그렇죠. 상한 이두근 파열하지 말고 뽀빠이 파열 이렇게 얘기하셔도 저희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뽀빠이 알통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병들은 이제 이와 같이 많은 병들을 일으키세요. 많은 병들을 일으키시는데 너무 이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볼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면 이두박근은 이렇게 가로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요거 보여야 되는데요. 이두박근 있는 데가 여기 동그랗게 보이고 주변에 까만 선이 없어야 정상적인 건데, 여기 보면 까만 거가 주변에 테두리에 까만 테두리가 있죠. 이 까만 테두리가 있는 게 이건 이두박근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염증이 보이죠. 이와 같이 보이는 게 이두박근에 염증이 있는 거고요. 이분은 조금 있는 거고 많이 있는 분이고 이렇게 염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초음파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이분이 요즘 운동을 많이 하시는구나, 어디 부분이 아프시겠구나 하는 거를 대강 얘기를 알아맞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염증이 있으면 이 부분 아프세요? 그러시면 환자분들이 아, 거기 아파요. 그러면 거기 눌러보면 아프면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누르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환자분들께서. 근데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거는 우리가 그냥 통증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냥 통증을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눌렀을 때 통증 있는, 압통이 있는 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이두박근이 어떻게 보이냐면 요 밑에 보이는 게 이게 이두박근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이두박근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으로 살짝 움직여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두박근 주변에 요 까만 것들이 보이죠. 여기도 보이시고 여기 부분에도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염증이 있으신 거세요. 염증이 쭉 있으신 거고, 이두박근 있는 속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될 땐 괜찮은데 요 속에 이렇게 까만 선 있는 거 보이세요? 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이두박근이 있는 데가 요 밑은 정상인데 이건 이두박근이 갈라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시면 이게 파이버로 이렇게 근섬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섬유 있는 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부분이 찍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 운동을 해서 찢어지신 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분 파열이 오다가 요 안쪽 부분이 있으면 딱 하고 떨어지는 거죠. 덤벨 운동 자주 해주면 좋나요? 어떤 중량이 있는지 이혜님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요 말 몇 가지만 더 드리고 한 5분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두박근이 이제 여기 조금씩 파열됐던 게 여기 파열되고 아래쪽이 파열되면 이제 완전 파열이 돼서 이 근육의 아래쪽 부분이 말려 들어가죠. 이 밑으로. 그러면서 뽀빠이 알통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MRI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거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봤던 초음파 염증 생겼던 게 MRI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와 같이 보이는 것들이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 근육들이 이와 같이 근육이 원래 두툼하게 있어야 될 근육들이 점점 얇아지다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여기 속에 보이는 게 이두박근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근육 같은 걸 이렇게 쓰다가 보면 근육이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앞쪽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잡아주는 활차가 같이 찢어져요. 활차가 같이 이렇게 여기서 툭 떨어지면서 이두박근이 옆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두박근이 파열이 되거나 이두박근이 재위치 않고 빠지면 저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열심히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이두박근 파열은 대부분 혼자 일어나지를 않고 여러 가지 병하고 어깨에 있는 회전근대 병하고 같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쪽 통증이 있으면 앞쪽만 통증이 있는 게 아니고 회전근개에도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기어 보면 이렇죠. 여기가 이제 정상 이두박근에 염증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활액막염이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보이는 거고요.
그게 진행이 되다 보면 조금씩 해지죠. 해지다가 보면 이렇게 벌써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파열되다 요 남은 부분도 딱 끊어지면 이렇게 완전히 파열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 위치에 있어야 될 게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이두박근이라고 하는 거는 역할이 두 근육을 지나가면, 두 관절을 지나가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데, 이 움직이는 것들이 근육에 힘을 쓰는 거는 여기서는 별로 힘을 안 쓰고요. 여기서는 어깨의 안정성, 어깨가 빠지는 불안정성이 있는 것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래쪽 부분에서 이게 팔을 구부리는 힘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는 힘 있죠? 바깥으로 돌리는 힘. 이 두 가지 힘을 하는데 힘을 쓰세요. 근데 이두박근보다는, 이 장두보다는 단두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두만 끊어지실 때는 팔에 가는 구부리는 힘하고 그 다음에 이 돌리는 힘이 한 15% 정도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두박근에 뽀빠이 알통이 생긴 분들이 있으면 크게 걱정을 안 하죠. 걱정을 안 하고 그거 아픈 거에 대한 치료들만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급성기에는 이제 그게 끊어졌으니까 안에 염증이 무지 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심하신 거에 대해서 얼음찜질하고 거기가 찢어진 게 조금 남아있고 하면 그게 걸려서 아프기 때문에 스트레칭 운동하고 소염 진통제, 진통 소염제를 약을 저희가 처방을 해드려서 그게 염증이 나온 게 가라앉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급성기에는 잘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이두박근 주변에 염증이 무척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좋아지질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진통소염제라고 하는 약제들은요, 뭐 낙센이나 세레브렉스나 아니면 같은 거, 타이레놀은 다른 거예요. 타이레놀은 진통이 되고 소염작용은 없습니다. 아스피린은 진통하고 해열이 되는 약제고요. 그다음 타이레놀은 진통제고요. 우리가 이제 관절염에 먹는 진통소염제는 진통작용도 있고 소염작용,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통작용은 약을 먹으면 바로 나타나는데 소염작용은 바로 나타나지는 않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몇 주 정도를 먹어야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힘드시거든요. 힘드시니까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주사 치료를 해드립니다. 뭐 6주, 3주, 뭐 5주 이렇게들 아프시게 되면 그거 참고 밤에 못 주무시기 힘드시니까 주사를 남겨서 그 주변에 염증을 가라앉혀 드립니다. 그러면 통증이 적어지면서 하루 이틀이면 바로 편안하게 팔을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사는 건염의 부분 파열에서 증상이 완화되고, 반복적으로 근데 주사를 맞게 되면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주사 같은 경우인데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힘줄의 재생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재생력을 떨어뜨리니까 너무 많이 맞으시면 잘못하다가 그 조금 남아있는 이두박근이 뚝 끊어지면서 뽀빠이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어보시는 것들이,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이 주사를 맞아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같은 부위, 저희가 스터디를 쭉 해놓은 게 여러 가지 스터디가 있는데, 보통 주사를 맞고 같은 부위의 주가 아닌 같은 관절에 주사 맞는 거는 한 3주 정도 주사를 놔드리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만약에 같은 부위에 주사를 놓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주사를 6주 정도 간격을 두고 1년에 3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같은 부위에 계속 치료를 받을 때는 가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환자분들이 너무 오시는 게 멀고 힘들어지시니까 몇몇 선생님들은 그 주사를 용량을 아주 줄여서 며칠에 한 번씩 주사를 놔서 조금씩 치료를 해주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놔주실 때는 자주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용량에, 보통 정상 용량에는 같은 부위가 아닌 경우에는 한 3주, 그리고 다른 부위인 경우에는 3주, 같은 부위인 경우에는 한 6주 정도 시간을 두고 주사를 맞으면서, 이게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몇 주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는 게 계속 효과가 있는지를 봐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게, 마사지로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얘기를 하는데, 힘줄이 상한 거는요, 우리들이 어떤 치료를 하냐면 힘줄 방향이 이와 같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뼈에 붙는 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겠죠. 그죠?
이렇게 붙는 힘줄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문지르는 거는 효과가 적습니다. 힘줄의 재생이나 염증, 힘줄을 이렇게 옆으로 문지르시게 되면 그 힘줄의 그 재생 같은 것들이 효과가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파서 문지를 때는 이렇게 문지르지 말고 이렇게 문지르셔야 돼요. 옆쪽으로. 그러면 훨씬 낫습니다. 근데 단 이두박근이 탈구가 돼서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면 더 아프세요. 그러니까 이게 병의 상태에 따라서 문지르는 걸 하셔도 되는데 방향은 다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줄이 부분 파열이 돼서 움직일 때는 옆으로 문지르시고 그다음에 탈구가 됐을 때는 위아래로 문지르셔야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걱정이 돼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도 하고 하는데 수술을 할 때는 이 힘줄의 파열이 25% 이상 파열이 되거나 아니면 퇴행성 병이나 아까 같이 빨갛게 된 염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고 그 아까 빠지는 것가 있을 때는 자꾸 이렇게 팔을 돌릴 때마다 아프시니까 이럴 때는 이제 수술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전근개하고 슬랩이라고 관절 속에 관절 와순 연골이 같이 쭉 찢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충격을 받거나 운동을 하다가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을 하죠. 저희들이 하는데 대부분 경우 퇴행성 변화로 조금씩 찢어지면서 나빠지고 있는 것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 견딜만 하시면 비수술적으로 뭐 주사 치료를 한다든가 약을 드린다거나 하는 방법들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쉬운 방법은 보통 그게 움직이면서 이게 아픈 거거든요. 이게 이두박근 속에서 이렇게 계속 걸리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여기서 염증을 입고 이게 부분 파열이 돼 있으면 부분 파열된 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 끝에 가서 이렇게 걸리는 거죠. 걸리면서 아프고 한 거라서 이거를 아싸리 그냥 잘라버려요. 잘라버리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걸리지를 않으니까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거를 하면 이 팔로 가는 근육의 힘이 한 15%에서 20% 정도 줄기 때문에 그 주는 거를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하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 보통 힘을 많이 쓰실 일이 없는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운동 무지무지 좋아하시는 분들도 얘기가 다릅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동 최상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공을 던진다든가 이와 같은 운동을 해서 근력이 많이 필요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미용적인, 이 뽀빠이 알통이 생기시면 어떤 분들은, 내가 올 여름에 죄송합니다. 우리말이 아닌 말을 써서. 그 위쪽에 반팔, 짧은 팔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 알통이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쪽은 없는데, 이쪽은 생겼어요. 이거 보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이걸 치료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해서 그 힘줄을 원래의 위치에다 고정을 해드립니다. 그래도 일단 튀어나와서 너무 딱딱하게 되신 분들은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밑에서 유착이 돼서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파열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그 모양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다시 고정을 해드려요. 그러시면 훨씬 이제 보기 좋게 쓰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와 같이 수술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만큼 또 칼자국이 남죠. 칼자국이 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칼자국이,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게 움직이면 수술했던 게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터지는 거 싫고 팔 바로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절단술을 잘라버리는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근력을 그대로 계속 쓰시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이게 젊으신 분들, 피트니스 좋아하고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 쓰시는 분, 힘을 많이 쓰는 노동자분, 아니면 아까 얘기한 여기 볼록 튀어나온 이두박근 튀어나온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고정을 딱 해서 수술을 해드려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없이 부분 파열되셨던 분들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이두박근을 잘라버리는 수술. 제일 좋은 거는 이와 같이 끊어진 힘줄이, 이게 이두박근이 나와 있을 때 이와 같이 나와 있는 내 화면을 좀 옮겨주세요. 얼굴 화면을 반대쪽으로 옮겨주시면, 그래서 튀어나온 분들이 이두박근 절단을 하게 될 때는 간단한 술식이고 수술 후 재활이 바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재수 빠르고 빠르게 복귀할 수 있지만 이 뽀빠이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근육이 수축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옆분이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정술을 하면 수술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
길이를 하고 장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관절 근육, 회전력, 외회전력, 이게 바깥으로 돌리는 힘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이두박근 통증도 예방이 되고, 뼈가 튀어나온 뽀빠이 변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돼 있고요. 그래서 그까지입니다. 그까지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오신 질문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보는데, 이혜니 님이 물어보셨네요. 선생님, 덤벨 운동 자주 해주면 좋아요? 어떤 중량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덤벨 운동을 자주 해주면 좋은 거는요, 덤벨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운동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어깨 앞쪽 부분이 이와 같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바이셉스 컬하고 이두박근 보통 운동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거 아령 잡고 이와 같이 구부리는 운동 해주시잖아요. 이와 같은 구부리는 운동 해주시는 거를 많이 하시는 거는,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외에 다른 운동 하시는 거, 다른 운동 이 이두박근을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 운동 하시는 것들은 많이 해주시는 거는 좋고요. 보통 중량은 어떤 중량이 좋은지 궁금한 게요. 가벼운 거부터 먼저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으시면 500g짜리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겠고요. 500g짜리를 해보시고, 해서 해보다가 500g은 구하기, 아령을 사실 필요도 없으세요. 500g짜리 하실 때는 어떤 정도로 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가 보통 물 먹는 물 있잖아요. 사서 드시는 물. 그게 다 500cc짜리니까, 그럼 500g이니까, 그와 같은 거를 가지고, 물통을 가지고 운동을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1kg, 2kg 정도 늘리시는 게 좋고요. 어깨 운동을 하시려고 하실 때는요, 덤벨을 가지고 하실 때는, 이 덤벨을 가지고 하실 때는 손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시는데, 벌리는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이 각도 쓰시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각도 가지고, 아령 가지고, 좀 라테랄 레이스라고 보통들 운동할 때 이 삼각근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 운동인데, 이 운동에서 여기서 하실 때 어깨 회전근개나 이두박근에 파열이 오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오는 것들은 이두박근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나 그까지 운동을 꼭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와 같은 걸 꼭 하시고 싶으시면 그와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이 얼굴 쪽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삼각근 생기는 건 좀 적겠지만 어깨는 보호하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 운동은 여기에서부터 요까지만 운동하시는 거예요. 손등을 위해서 하시고 싶으시면 차렷 자세에서 요 정도 운동까지만 운동을 해주시면, 그러면 대부분 운동하시는 게 큰 지장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 안감성님께서 선생님, 어깨뼈가 아리고 아파서 옷을 못 갈아입을 정도입니다. 아리고 아픈데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깨뼈가 아리고 아픈 게 이제 보통 어깨가 목하고 어깨를 나누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아프실 때는 이거는 목이 아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프시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가 아프다고 표현을 하세요. 여기가 아플 때는 어깨뼈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누르는 게 여기 어깨에 이렇게 하면 견봉뼈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 옷솔기 있잖아요. 옷솔기의 바로 안쪽에 이 부분의 뼈가 이게 견봉뼈인데, 거기에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깨가 아프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두박근은 여기가 아프죠. 이 부분이 아픈 건데, 어느 부분의 옷이 어느 부분에 할 때 이게 한 건지를 보는데, 보통 옷을 입을 때 팔을 들 때 보면 손을 이런 식으로 옷을 껴서 입는데, 이 동작이 어깨의 힘줄이 가면서 이두박근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걸리시는 위치세요. 걸리시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거기가 아프시거든요. 어깨에서 못 입을 정도로 아프신데, 그러면 혹시나 옷을 입을 때 이렇게 팔을 끼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팔을 껴보세요. 손바닥이 얼굴 쪽으로 오게. 이와 같이 손바닥이 얼굴 쪽으로 올 때 팔을 끼시면서 아프면 그거는 어깨에 이두박근하고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프신 게 아니고요. 팔을 이렇게 드는데 팔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안 올라가서 옷을 못 입으시는 분. 손을 이렇게 올릴 때 아픈 게 아니고 올리지도 못하고 아파서 하신 거는
이제 동결견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어깨에 관절막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그 많이 생긴 염증 때문에 관절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이 쪼그라들면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움직이는 게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늘어나 있어야 이렇게 움직일 텐데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이게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동결견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아프실 때는 치료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벽 같은데 이와 같이 손을 한번 대보세요. 손을 대서 손이 안 올라가면 그 안 올라가는 거를 내가 오늘 4월 그러면 여기에다 딱 5월 그러면 여기다 딱 금을 그으세요. 그리고선 매일 이 손가락으로 조금씩 올라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게 늘리는 거죠. 관절망을 조금씩 늘리면 여기는 1월 1일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2일. 왜 우리 예전에 한참 자랄 때 집에 나무 기둥에다가 자기 키 재놓고 눈금선 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금선 긋는 것처럼 조금씩 늘려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힘드신 분들은 몸을 아래로 굽히고 팔을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을 해주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겁니다. 원을 조금씩 그렸다가 해보다가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 조금씩 원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게 잘 되면 이렇게 움직여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거는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으세요. 어느 정도 안 되니까 요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팔이 잘 안 올라가시는 분은 저기 책상 있죠. 책상이 이렇게 기대세요. 기대고 몸을 쭉 앞으로 뻗으면 이 손이 같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그냥 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우스 같은 거 잡고 마우스로 손을 이렇게 쭉 해서 쭉 미는 거죠. 마우스를 내려왔다 올라왔다. 여튼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와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팔의 관절이 굳은 거를 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아리고 아픈 것 중에 오늘 얘기 드린 이두박근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그때는 팔을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이런 식으로 옷을 꺼낼 때 옷걸이 같은 데서 옷을 꺼낼 때 아프시면 팔은 안 들었는데 이렇게 꺼낼 때 아프면 아하 그거는 내가 이 회전근개 바로 옆에 있는 이두박근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두박근 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면 그러면 아픈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두박근은 일단 파열이 되고 나면 파열이 된 다음에 시간이 한두 달, 두세 달이 지나고 나면 그 파열된 부분에서 그냥 들러붙어서 유착이 돼버립니다. 들러붙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통증은 대부분 없어지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표현을 하기에 이렇게 뽀빠이 어깨가 많이 오랫동안 아프시던 분들이 이렇게 뽀빠이 알통이 빡 생기면서 아프시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아유 축하드립니다. 어깨 아픈 거 좋아지시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두박근이 파열이 됐는데 그걸 잘 됐다고 표현을 하기는 어렵죠. 근력이 좀 떨어지시고 하니까. 하지만 그와 같이 이두박근이 파열이 되면 통증이 그 이두박근을 절단술을 한 것처럼 그게 효과가 같이 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미용이 문제가 되거나 근력이 문제가 되지 않은 분들은 그거는 수술을 안 하시고 저희가 좀 기다려 보세요 하고 약하고 주사를 놔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드리고요. 그 뽀빠이 알통 그 생긴 거가 좀 튀어나오신 게 보기가 싫으시면 제일 좋은 거는 긴 팔 옷 입으시면 되죠. 좀 헐렁한 걸로 해가지고 허옇게 되시는데 얇은 거 입으실 때는 그거는 내가 뽀빠이 알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얘기하고 남들이 다 이해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 뽀빠이 알통이 잘 보이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마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좀 많고 많으신 분들은 그게 끊어지고 튀어나와 있어도 지방층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보통 그거를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그거가 이제 좀 완전히 말라 계신 분들은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하고 그 어깨가 옷 갈아입는 것 같은 경우에도요. 옷 갈아입는 것 같은 경우도 옷을 입으실 때 대부분 경우는 아픈 쪽을 먼저 끼시는 게 옷을 갈아입을 때 입기가 편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대쪽 끼고 손을 이렇게 해서 끼우려고 그러면 그게 힘드니까
아픈 쪽을 먼저 끼고 뭐 다들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있고, 라운드 같은 옷은 유튜브에 한번 동영상을,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을 뭐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옷을 앞쪽에다 양쪽 팔을 끼고 팔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요. 안 올라가시는 분은 여기에다가 이게 옷을 끼더라고요. 끼어서 이렇게 낀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손이 안 올라가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도 옷을 입으셔도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뒤쪽이 어깨가 이제 팔이 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서 못 갈아입을 때, 운동을 많이 하셨나요? 안감성님께서는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런 다음 날 아프신 거는 이두박근 통증에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팔을 많이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이두박근이 있는 데가 부어 있기 때문에 부은 부분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라, 그거는 그냥 제일 좋은 건 아까 얼음찜질 하시라고 얘기드렸죠. 얼음찜질 하시는 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얼음찜질하고 괜찮으시면 그 얼얼해져서 산다. 근데 얼음찜질도 어떤 방법으로 얼음찜질을 하시면 좋으냐 하면요, 보통 얼음찜질 하니까 저희가 운동선수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야구선수들, 투수 같은 경우에는 공을 선발 투수가 한 6이닝 정도를, 6회 정도죠. 6회 정도를 볼을 던져서 이와 같이 골을 던진 다음에 들어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깨하고 팔꿈치, 그 중에서도 팔꿈치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선 트레이너 분들이 계신데, 트레이너 분들 중에서도 오래되신 분들은 그 프로 야구단의 코치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큰 얼음을 얇게 잘게 깹니다. 깨가지고 아주 납작하게, 그 두께가 한 요 정도 두께가 되게, 이게 마우스 패드인데요. 이 정도 두께가 되게 한 다음에 팔에다가 이렇게 감아요. 감고, 그렇게 해서 감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탄력 붕대로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감아 넣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그 기간을 시간을 타이머를 걸어 놓고 동상이 오지 않을 정도,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까지만 딱 합니다. 그 이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에 얘기고,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놔두다 보면 얼음이, 아주 잔 얼음들은 금방 녹으면서 이게 꿀렁꿀렁해지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건 잔 얼음으로, 아주 잘게 간 얼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굵은 얼음, 이렇게 보통 냉장고에서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서 얼음으로 하는 거는 그거 잘게 깨기도 우리가 불편하고 망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 때문에, 그럴 때에는 우리가 보통 얼음 핫팩 할 때 이렇게 물주머니 있죠. 물주머니 담고 이렇게 대놓고들 하시는데, 대놓을 때 하는 부위가 거기다 물을 살짝 넣으세요. 물을 살짝 넣어서 해주시면 물 속에서 이게 움직이면서, 이게 얼음이 있지만 물이 꿀렁꿀렁한 정도로, 얼음이 뻐걱뻐걱하고 지나가면서 그 사이사이가 물이 차 있는 정도로 물을 넣어서 해주시면 좀 오래되고 있어도 동상 입을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걸 한 다음에, 보통 운동 많이 한 선수들은 그렇게 한 다음에 되면 관절들이 점점 쪼그라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쪼그라드니까 그 한 다음에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을 바로 시켜줍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을 하면, 공을 던지거나 앞쪽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소흉근이라는 근육이 부분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쪼그라든 거를 늘리죠. 이와 같이 늘리는 거죠. 그냥 늘리면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보통 벽에, 예전에 썼던 동그란 벽에 있으시죠. 이렇게 된 동그란 목침 같은, 보게 되는 동그란 벽에를 이 뒤에 있는 날개뼈 있는 한가운데다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그 넣은 거를 가지고 하고, 어깨를 그 위에 가운데 놓고 옆에 양쪽 날개뼈는 공중에 떠 있는 거죠. 바닥에. 그러면서 가슴을 쭉 펴주세요. 하거나 아니면 누구 보고 양쪽을 이렇게 눌러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눌러달라고 늘리시면 여기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늘려주시면, 보통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 운동을 또 하게 할 때도 관절이 굳은 게 적게 운동을 해서 많이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같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두박근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 몸에서 두 개의 관절을 통과하는 근육으로 이와 같이 지나가는 건데, 그 지나가는 것들이 그 두 관절을 지나가고 근육 힘 자체는 여기에도 보시면 이쪽 근육이 안쪽에서 관절을 안 나오는 부분이 넓고 바깥쪽으로 가는 게 좁죠. 좁아서 이와 같은 것들은 저 크게 파열이 돼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운동하는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머리 쓰시는 거, 머리 위쪽으로 올리시는 거 같은 것들을 자꾸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팔들이 힘이, 이게 이두박근이 있는 데가 자꾸 힘줄이 있는 데 걸리니까 그와 같은 힘줄이 상하게 되시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거 운동은 하셔야죠. 운동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 많으세요?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는 어깨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 라켓을 사용하는 분들은 라켓이 되면 이와 같이 팔을 구부렸다 펴었다 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한 테니스 20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을 보면 하다가 보면 팔을 이렇게 구부렸다 이렇게 탁 펼 때 이 뒤쪽 부분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기 관절염이 오신 것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그 관절염 뒤쪽에 있는 뼈가 자라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 뼈가 자라나서 하는데, 이 라켓 쓰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뭐 이영택이나 이런 선수들도 다 그게 있어서 고생을 해서 그 치료받고들 대부분 다 좋아지니까요. 그와 같은 것들은 고치시면 거의 정상 각각에 쓸 수 있거든요. 야구 선수 같은 경우도 말 수 있고. 그러니까 뼈가 사람 몸에 이러세요. 뼈가 자라나신 거는 고치면 정상 가까이 쓰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근육이 다치신 거 있죠. 뼈는 부러진 거는, 뼈는 다시 붙이면 운동을 안 해서 골다공증이 생겨서 또 부러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 붙은 뼈는 정상 뼈하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도 근육이 이렇게 쾅 부딪혀서 좌상을 입거나 이게 뭐 칼로 잘못하다가 끊어지신 분들은 근육을 다시 이렇게 수술을 해서 붙여 놓으면 그 근육은 거의 정상에 가깝겠습니다. 단 이제 하고 나서 바로 팔을 팍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팔을 쓰다가 보면 그 안에 상처 조직들이 들어가면, 상처 조직이 있는 거가 많이 생기면 그런 분들은 움직이실 때는 조금 아픈 게 남으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데 그러니까 근육이 뼈에 가서 이렇게 붙을 때 근육이 가서 붙는 근육도 있지만 근육이 아닌 힘줄로 가서 붙는 것도 있거든요. 근육이 빵빵하게 됐다가 요렇게 되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 이 부분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쭉 가다가 근육이 위쪽으로 가서 쭉 올라갈 때는 요 하얗게 된 요 부분은 인대가 된 거거든요. 건이 된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건이 돼서 내려오던 부분이 그 힘을 쓰는 건 근육이 수축을 하니까요. 근육이 있는 데가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와 주는데 밑에 부분도 다시 하얗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근육이 있고 양쪽 끈에 붙은 게 건이라는 힘줄입니다. 힘줄이고, 이와 같은 데에 힘줄이나 인대가 다치신 거는, 그거는 치료를 해도 정상적인 탄성을 다시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와 같은 구조는 안 다치도록 쓰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치는 구조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운동 가면 운동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 많이 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등산 같은 거 오르막 올라가셔야 되는데, 오르막 올라가다가 보면 발 뒤꿈치 부분이 아프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발 뒤꿈치 부분이 아플 때는 그게 평소에 그러니까 웜업이 충분히 안 돼서 그것이 잘 늘어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늘어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갑자기 다리를 확 쓰시게 되면 대부분 두 군데서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이와 같이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요 근육하고 인대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인대 구조하고 그 건이라는 힘줄 구조하고 근육이라는 구조가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돼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쪽은 딱딱해져 있고 이게 말랑말랑하게 열을 받아서, 그러니까 준비 운동을 많이 하면 이게 열을 받으면 이 인대가 잘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운동을 해도 다치지를 않는데, 만일에 그렇게 준비 운동을 하고 웜업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근육하고 인대가 붙는 구조가 이가 약하니까 여기가 늘어나 줘야 될 게 이게 늘어나지를 않고 여기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씩 하고 이렇게 늘어나면 그게 염좌가 됩니다. 그와 같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염좌가 생기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시려면 운동을 하실 때 미리 꼭 사전 준비 운동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대가 잘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1시간 정도 운동을 하신다 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 사전 준비 운동을 해 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그 인대 부분이 굳어 있는 거를 잘 풀어 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40-50분, 40에서 45분 보통 우리가 하는데, 45분 정도 자기의 본 운동을 하고 나면 앞에 한 5분에서 10분 썼잖아요. 끝에 부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또다시 써서, 아까 근육을 많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 근육을 운동한 주위 부분이 그 운동을 쓴 방향 쪽으로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벤치프레스를 막 많이 하셨어요. 이걸 많이 하시면 근육들이 앞쪽이 피가 많이 쏠려 있고 그 근육들이 있는 앞쪽 관절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데, 그 모여 있는 것들을 그냥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쓰실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마지막에 마무리 운동을 할 때는 쿨다운 시키면서 열이 올라가게 하면서 굳어 있는 것들이 서서히 관절막 같은 것들이 늘어나서 자기의 원래 모형까지 하는 것들로 대부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어떻게든지 관절 운동 보시는 것들을 그 처음에는 딱딱하게 굳은 구조를 서서히 늘려서, 늘린 구조가 운동을 할 때 잘 늘어날 수 있어서 힘줄이 뼈에 붙는 부분이나 근육이 그 힘줄로 넘어가는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도 하려면 살짝 땀이 난다고들 보통들 표현을 하세요. 그렇게 한다는 걸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40에서 50분 정도 하면 끝에 5분 정도는 저기 속도를 줄이고 쿨다운 시키는 거죠. 땀이 났던 것들을 땀을 좀 식히면서 그동안 많이 썼던 근육 부분의 반대쪽 되는 근육을 쓰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탁구 선수 분이 계신데요. 뭐 여러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고 그러셨던 분이신데, 뭐 정치도 하셨고,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깨하고 팔꿈치를 하나도 다친 적이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운동을 잘하시고 잘하시는데 다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주시는 게, 나는 이제 오른손으로 탁구를 이제 이렇게 치니까 이쪽에만 치면 이거 안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300번을 치면 끝나고는 쿨다운 하면서 반대쪽으로 300번을 하게 돼요. 그렇죠.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렇게 300번을 해주면 앞쪽의 근육은 쪼그라들어 있던 게 다시 늘어나질 테니까. 그리고 근육도 밸런스가 앞쪽 근육만 강화를 시켜 놓은 거를 반대쪽을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반대쪽 근육도 운동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건강을 유지했던 비결이시라고 얘기했는데, 요즘도 탁구 하시더라고요. 탁구 하시고 그렇게 지시는데, 그와 같이 관절이라는 건 쿨다운 하실 때 자기가 썼던 근육의 반대쪽을 같은 거를 쓰시고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천날 다람쥐님, 네, 맞습니다. 밸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서 보시는 분은 밸런스가 앞쪽으로 이렇게 너무 굽어 있지 않나 한번 보시고요. 가슴을 이렇게 쭉 펴서 지금 한번 기디기 한번 켜보시죠. 쭉 해서 뒤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있으면 1시간에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한번 운동을 해주시는 거가 좋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강의 요거 어깨 앞쪽 부분에 대해서 아픈 이두박근 건염, 그리고 이두박근 탈구, 이두박근 파열 같은 것들은 회전근개 질환하고 잘 같이 일어나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도 팔을 이렇게 구부리는 걸 운동을 하셨던 분은 여기 펴주는 운동을 꼭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